1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랭이님은? 뭔가 공실이 안 날 것 같아서. 공실이 안 날 것 같은 게 가장 크고 사람들이 쉽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쉬울 것 같다. 동선. 그렇죠. 네. 근데 1층은 진짜 좋은 동선은 뭐 한 평당 막 60만 원, 50만 원도 받지만 거기에서 횡단보도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그 반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자,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지역은 이런 곳입니다. 딱 봐도 좀 쎄한데요? 딱 봐도 세야죠. 네. 네, 실제로 가보면 이제 다공실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감정가가 10억이니 뭐 30% 빠졌니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감정가는 대출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가가 뻥튀기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매물이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자만 회수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정가가 높게 안 나오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1층을 설명을 또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미사강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8번 출구, 7번 출구, 9번 출구 해서 이렇게 11자 라인으로 쭉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딱 좋은 거고 그럼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거든요.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그냥 비싼 자리인 거예요. 딱 봐도 네. 좋아 보입니다. 네. 근데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네. 사람들은 요 길만 간다는 거죠. 오른쪽에는 갈 일이 없어요, 사실상. 이쪽이 경매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 사람이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 끝에는 만약에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이쪽에는 20만 원 그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1층은 동선 때문에 더 어려워요. 솔직히 1층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동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지상층은 왜 제가 자꾸 지상층을 강조하냐면 비슷비슷해요, 월세가. 코너 쪽에는 뭐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더 비싼 거고 안쪽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1층이 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법인으로 받으면 4% 초중반이 나오고 개인으로 받으면 3% 후반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층이 거래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가 되는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층이 한 4% 정도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이자를 받으면 이자 금리가 더 높아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순수 남는 따박이를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더 안 좋아요.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내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 투자금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 남는 따박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 1층은 뭘 봐야 되냐? 매도 차익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박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따박이도 되게 중요한데. 네, 상가는 수익형. 따박이가 되게 중요한 수익형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돈은 7천만 원, 1억 넘게 들어가는데 남는 게 너무 찔끔 남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나중에 팔 때는 매도 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1층은. 그래서 1층이 솔직히 더 어려워요.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 드리면 네. 그러면 고층은 어떻습니까? 프라자 상가의 뭐 6층, 7층이라든지 3층 이상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3층 3층 이상은 뭐 꼭대기층이라든지 뭐 20층이든 30층이든 다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고층일수록 더 인기가 많은 것들은 사무실, 뷰가 좋잖아요. 3층부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상층을 제가 투자를 권유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지상층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로 1층이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1층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많이 바뀌는데 따박이가 안 나와요. 재산세 내야 되죠. 뭐 건물 뭐 세금 내야 되고 뭐 내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요거 원금 회수가 또 답이 없어요. 원금 회수하려면 수익률이 월등히 높거나 매도 차익을 통하거나 아니면 재감정을 받아서 대출을 더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나옵니다. 지상층은 또 저렴하게도 살 수 있고 동선에 대한 이해도 필요도 없고 그냥 거래 가격만 알고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지상층이에요. 실거래가만 확인하시고 지금 보여드린 사례가 다 지상층 사례였잖아요. 2층 이상입니다.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3층, 정확하게는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 왜냐하면 2층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층까지는 저희가 간판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2층에 대한 월세가 1층에 좀 꼬리 정도는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꼬리.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3층부터는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냥 평소에 다니던 곳만 아는 거지. 그냥 길 다니면서 빵 사 먹고 커피 마시면서 3층에서 이렇게 쳐다보나요? 뭐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 하실 거예요. 근데 2층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2층까지는 저희가 좀 싸게 투자하기가 어렵고 3층 이상부터는 진짜 재밌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빈 공실인 경우에는 그런 업종 같은 건 어떻게 너무 좋죠. 고민을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다 공실만 매수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5년짜리 공실 이런 거. 공실이 좋은 이유가 첫 번째, 잘 깎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경매도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왜냐면 공실에 대한 공포. 그러면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냐라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실인 이유를 현장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주거 지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주거 인구조차도 되게 많았고, 상업 지역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있었었고, 그러면 걔가 공실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평수가 걔만 인기가 없는 건지, 그러면은 인기 있는 평수를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옛날처럼 덩그러니 그 시멘트 막 나와 있고, 뭐 천장 오픈형 되어 있고, 바닥 다 이렇게 다 철거되어 있고, 그 상태는 솔직히 강남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 철산역 아니고서는 그 임대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싸게 살려면 살짝 외곽으로 양보를 해서 벗어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천안처럼 그런 지역이 싸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얘를 디벨롭 할 수 있는 게 기술을 되게 많이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저와 제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공실을 기본 공사는 다 해요. 바닥, 데코 타일, 천장, 텍스 마감,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게끔. 임대도 마케팅의 영역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 정도로만 해놔도 웬만큼은 임대차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 두 번째로는 주차를 어떻게든 붙여줘서 임차인이 좋아하게끔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뭐 렌트프리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잡기술이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덩그러니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사장님이 손님을 모시고 와도 기분이 별로 얹지 않습니다. 좀 삭막한 그런 공포의 기운이 닥치기 때문에 사인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심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를 쭉 보러 다니는데 다른 공실은 그냥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는데 얘는 주인이 신경 쓸 게 티가 나네? 예쁘게 잘 바꿔놨네? 번호키도 달아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싱크대도 있고, 뭐지? 이러면서 사인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싸게 사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같이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 차익까지 확보를 하고 투자하시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죠. 서울은 땅값이 많이 좀 반영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수익률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새로 상가를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도 그 집합 상가가 보통 땅을 지분으로 몇 평씩 갖고 있잖아요. 그 개념이 조금 더 있어요.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저희가 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툴을 활용해서 급매물들을 좀 빨리빨리 많이 봐야 돼요. 서울 쪽에를 좀 많이 찾아보면 사실상 거의 투자할 만한 지역이 없다. 월세 현금 흐름도 나오면서 매도 차익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사야 되는데 서울은 그렇게 싸게 나오지가 않는다. 싸게 살려면 경매, 공매, 신탁 공매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땅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 예. 서울은 아무래도 그런 개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역시 쉽지 않아 서울. 그죠? 아파트도 쉽지 않은데 예, 상가도 쉽지 않네요. 이게 투자자들 돈이 없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뭐 안산이라든지. 맞습니다. 그죠? 천안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천안은 솔직히 좀 너무 멀리 갔고 사례를 플러스 P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간 건데 거기까지 안 가시더라도 뭐 부천 이렇게 일기 신도시부터 괜찮아요 사실. 일기 신도시부터 지금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청라, 그 다음에 검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신도시가 지어지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가 좀 포인트거든요. 투자 포인트.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옥정 신도시가 약간 안산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사람도 많은데 상가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상가 세 채를 매입했거든요. 분양가는 2천만 원인데요. 1,000만 원 이상인데 저희가 매수한 가격은 500만 원 초반대. 당당. 네, 전용 가격으로. 근데 왜 그걸 못하냐면 공실에 대한 무서움,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배우고 임장을 많이 안 가보시고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무서운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얘가 왜 공실이지? 그거를 좀 파악하고 매매가만 저렴하다면 여러 가지 잡기술을 이용해서 따박이도 만들고 또 향후 매매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박이 좀 귀엽다. 따박이. 저희 그 구독자분들 애칭이기도 합니다. 따박이. 네, 요즘에 또 좋은 지역이 파주, 목동동 그런 쪽도 되게 좀 좋아 보이고요. 신도시에서도 공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분양가는 높은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인들이 버티다가 못해서 나쁜 월세를 받는 임차인이 있는 지역이 신도시거든요. 네. 100옷 이런 거. 100옷에도 이번에 저희가 2채 매수를 했습니다. 분양가는 엄청 높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분양가 때문에 이자를 빼고도 따박이가 남아야 되니까 월세를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나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어도 이 임차인이 못 버티고 나갑니다. 그럼 다음 임차인은 요 월세로 나오고 그 다음 임차인은 요 월세를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정말 저렴하게
월세를 받는 주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쁜 월세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더라도 따박이 안 나와서 저렴하지만 따박이 안 나와서 못 사는데 이럴 때는 공실이 더 좋죠. 지금은 공실이 없거든요. 10년이 이제 딱 지나가지고 지금 100곳을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나쁜 월세를 빼고서는 오히려 공실이 더 좋습니다. 30평대 이상의 지상층 물건을 저렴하게 산다. 그러면서 인기 있는 평수로 구색을 갖춰놓고 임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수익률도 맞추고 안전마진도 확보하고 100곳 너무 좋습니다. 은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애들한테 나의 은퇴를 맡기기도 좀 애매하고 결국에는 애들은 애들의 삶이고 저희 부모들은 부모가 알아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한 달에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숨만 쉬어도 나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요거를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를 더 써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은퇴하고서도 80세까지 9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면 7억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지?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상가 투자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겁부터 먹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투자 방향으로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경매가 싼 게 나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은 아예 그냥 버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상권이다. 그런 데는 좀 제껴두고 공실이 많은 지역에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도 맨날 얘기하는데 공실이 많은 지역은 안 해요.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지역은 공실이 다 없어요. 신도시면은 공실이 사라질 때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공실이 사라질 때 쓱 가보면서 공실이 좀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씩 투자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은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일을 안 해도 100만 폐업 시대여도 그들끼리 폐업하는 거고 제가 폐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의 역량에 따른 거지. 저희는 올바른 지역에 수도권 내에서도 정말 탄탄한 입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좋아하시는 철산역, 뭐 둔산동 이런 데에 하나씩 좀 인기 있는 평수로 건물 관리가 잘 되는 곳에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곳들에 하나씩 두 개씩 쌓아나간다고 하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지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만드신 수강생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목말라 해요. 너무 재밌는 거지. 네. 이렇게 쉬웠나?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내가 모르고 겁먹고 두렵지만 한 채 두 채씩 하다 보면 이제 상가를 살 수 있는 눈이 장착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영끌을 하지 못해서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돈이 없어서 더 힘들어. 투자하고 싶은 물건을 널렸는데 돈 되는 물건을 널렸는데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 네,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시기에 좀 하나씩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기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어수선하거든요 지금. 뭐 네네. 누가 지금 상가를 사는 시기가 저는 살 시기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아파트 시기로 따지면 23년도 초처럼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변곡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바닥이지 않나. 앞으로 이자가 더 떨어지고 또 이제 월세가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러면 상가 가격은 또 J커브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까 상가가? 이건 조금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게 조금 이게 코로나인데. 네,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건 조금 네, 좀 극단적인 좀 그래프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놔야 네. 좀 올바르게 한 채씩 두 채씩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2년 뒤면은 늦었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그때는 이게 뭐 금리 이제 안정화돼갖고 내려가 있는데 네. 그때 뭐 다 알지 사실. 앞으로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을 또 풀 거란 말이에요. 돈을 풀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 상가한테도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루블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2년 뒤, 3년 뒤에는 내가 판 걸 네가 살 거다. 저는 이게 딱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딱 정리가 됩니다. 네. 2, 3년 후엔 내 거 살 거다. 맞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공포를 기회로 바꾸려면 결국에는 요행이 아니라 스스로 좀 움직이셔야 되는 건 맞아요. 본인이 눈으로 봐야 이거를 깰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압니다. 제가 해보니까 첫 물건 투자하기까지가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움직이셔야 되고 요행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요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보시고 유동인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매출도 요즘에는 프롭테크가 너무 좋아서 그 오픈업 같은 거 활용하시면 매출의 총량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되거든요. 요 지역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구나. 요 지역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프롭테크를 활용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업종별로도 가능하군요. 네. 오. 그러면서 공실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별거 없어요. 1층은 1층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1층은 제가 동선에 따라서
너무나도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1층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동선이 잘 나오는 것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상층을 아무래도 많이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꼭대기층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상가가 몇 개나 공실인지 그러면서 한 10%가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을 가시는데 맨날 손품도 손품이지만 무조건 움직이시란 이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려면 그 지역에 한 못해도 4번 정도는 방문을 하거든요. 4번.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일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주말 상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오전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좀 4번 정도를 방문하셔서 그 지역이 좀 살아있는지 실제로 눈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상태를 점검을 이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건물들은 진짜 엘리베이터 교체 안에서 건물이 멈춰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싸다고 그렇게 관리 안 되는 거 들어갔다가 같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를 좀 접근하셔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마지막은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네. 저희가 상가 투자는 따박이도 나와야 되고 매도 차익도 가져야 되니까 스스로 엑셀표에다가 좀 정리를 해가면서 월세 100만 원짜리 상가가 내가 절대 수익률 지금 기준으로 이자가 4% 초반 나오니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8% 나오면 투자를 할 거야. 좀 스스로 기준을 딱 정리하시고 나는 안정적인 상권에 7%여도 만족해. 딱 정리하시고 이제 매가를 산정하시고 입찰 또는 매수 의향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또 유튜브에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좀 현장을 통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매수를 하나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공포에서 기회, 확신으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시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라이브 강의도 이제 매주 하고 있고 또 유튜브 뭐 촬영도 이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방에 앉아서 이거를 정보를 습득하고 보는 것하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준비를 하나씩 당장 지금부터요. 이자가 더 떨어지기 전에 무섭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황금 시기가 언제 사라질까 무서워요. 그때 가면 절대 못 사거든요. 이 가격에. 적어도 올해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부동산에 좀 방문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물건을 많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상가는 황금성 때문에 꺼려준다. 아, 그렇죠. 안 팔리지 않냐? 안 팔리지 않냐? 급할 때. 네. 급할 때 바로 팔리면 주식해야죠. 뭐 어떡해요. 그거는 부동산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잘 팔리는 상가가 어떤 상가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잘 팔리는 상가라고 하면은 단적으로 조금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디스코, 벨륨의 부동산 플래닛 같은 그런 프롭테크를 찍어보시면 거래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엄청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 이 지역은 상가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강남 거래하는 거랑 강남의 꼬마빌딩 거래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내가 상가를 샀는데 안 팔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팔리는 지역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당장 내 눈앞에 표본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프로테크입니다. 엄청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잔동 보시면 밸류맵 디스코 보시면 거래가 되네? 몇 년도에 거래가 됐지? 그게 다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는 물건을 내가 사서 팔 수 있겠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일자리만 안 보일 뿐인데 주거지역 굉장히 풍부하죠. 상가주택 여기 오른쪽에 좀 끝에 있고 또 위쪽에도 주거지역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여기도 아마 네이버 부동산을 찍어보면 동그라미 매물들이 많이 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1층은 이런 코너바리 쪽 올리브영, 파리바게뜨, 이런 이디야 커피 이런 자리가 아마 비쌀 거고요. 1층을 투자하기보다는 지상층을 투자하시는데 자, 이런 쪽, 요 가운데 길은 아마 사람만 다닐 수 있고 차가 못 다니는 그런 길 같아 보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로데오 길이라고 해서 바글바글하다 진짜. 이런 자리들이 로데오 길이라고 해서 아마 야장 깔고 음식들, 외식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다리를 통해서 오시면 이런 자리들은 지상층에 투자를 하셔도 되죠. 대신에 동네가 오래됐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물의 관리 상태, 엘리베이터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장기수선 충당금은 걷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려는 상가의 옆에 이웃사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렸네. 한 개 전체 층을 사버리면 옆에 뭐가 들어오든지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알아서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살려는 상가가 만약에 20평이면 30평이면 한 칸이고 그 옆에는 다른 업종들이 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요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제 사례인데 음식점인데 코인 노래방이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근데 오케이를 했어요. 들어오고 싶대요. 그래서 실사를 나왔는데 본사에서 너무 좋대요. 언제부터 시작하시면 되냐고 해서 계약서를 쓰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유가 코인 노래방이어서 들어오려면 옆에 학원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가 사무실에서 영어 학원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가요? 네. 법적으로? 예. 아. 네. 그래서 옆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 들어와 있으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옆에 막 7080 유흥주점 뭐 노래바부터 쫙 다 들어와 있으면 내가 매수하려는 상가는 그들과 비슷한 유형의 업종밖에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돼요. 단 다른 층은 상관이 없다. 요거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층만 다르면 돼요? 층만 다르면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용하려는 그 상가의 그 층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른 층은 괜찮아요. 다른 층은 괜찮고 옆에 층만 최소한 옆에 층만이라도 좀 깨끗하고 좀 조용하고 무난한 그런 상가들이 좀 사용하고 있다면 투자하기가 좀 괜찮죠. 유흥 상가들이 쫙 있으면 나는 똑같이 유흥으로 가거나 정말 저렴한 사무실밖에 못 맞춥니다. 더 유흥으로 가는 거지. 더 유흥으로 가든지. 네. 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고 학원은 길게 못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길게 보았을 때는 학원 상가는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학원이 점차 없어지면서 그러면 월세가 빠질 거 아니냐 또는 다른 업종으로 무엇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구라든지 지금 대구를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지역들의 학원이 사라지고 뭘로 들어왔는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아니요. 전혀 감이 없죠. 복귀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형님 누님들이 지금 방과 후에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일 안 하실 때 그때 뭘로 하냐면 이제 탁구라든지 그런 체육 동호회, 동아리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탁구장 같은 거. 왜 그런 것들? 취미생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학원이 경쟁이 센 지역은 월세가 높았을 것인데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학원 업종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트렌드의 체육시설, 동호회 활동 시설이 들어오면서 월세는 아마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인 것 같다.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한 4문장 정도가 되는데요. 솔직히 지금 금리가 반영이 안 된 급매물의 찬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회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얘가 아까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렸다시피 10만 원만, 그러니까 1%, 2% 차이가 매가가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이가 나요. 실제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몸으로 겪는 서비스, 아까 업종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겪는 서비스는 온라인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틀어박혀 있어서 생각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좀 유연한 사고로 현재 지금 잘 나가는 업종이 뭔지를 방문을 해보시고 잘 나가는 게 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상가는 끝났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실제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오히려 제대로 공부하면 지금이 졸업의 찬스, 졸업의 기회다. 그쵸, 끝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죠. 맞습니다. 변화의 시점. 마지막으로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후회합니다. 상난다님 물건을 사겠지. 네. 아닙니다. 네. 빗바지를 서라. 3년 후에. 그거보다는 네네네. 지금처럼 적길 때 네. 하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